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 발언해 주십시오. 양태석 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43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둔덕에 이제 포도 농사를 지으면 전량 매수 이제 이거를 하신다 하는데 그러면 저희 둔덕에는 지금 포도 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과장님? 지금 농가 수는 47농가고 재배 면적은 20헥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2022년도에 수매량은 뭐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수매량은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수매는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팔았는데 농협에서 지금, 그냥 팔아 지금 저희들이 공선앱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도 이제 저도 고향이 경북 영천인데 예전에는 저희 고향에는 전부 이제 사과밭이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포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데가 경북 영천입니다. 그 보니까 뭐 포도 사이머스킨가 뭐 지도 없는 그런 아주 품종이 좋은 걸로 해가지고 농가 소득이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도 둔덕도 이런 좋은 그 품종을 개발해서 농협하고 잘 이거 손발을 맞춰갖고 좀 지역 포도 농민들의 뭐라 해야 됩니까?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에도 좀 많은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포도 축제도 가보니까 포도가 진짜 좋더라고요. 저희 둔덕 포도가.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둔덕은 지금 주로 재배하고 있는 그 품종이 거봉보다 더 품질이 좋은 자옥 품종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일단 어쨌든 간에 지원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430페이지 중곡동 158푸드 예, 거기 아까 말씀 잠깐 드릴 때 직영을 하신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직영은 그러면 직원은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직원이 기간제 한 7명 정도가 필요할 거로 저희들이 기간제만 7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7명. 그러면 거기가 항상 거기 이제 옛날에 그 지역에다가 해센터도 하고 싶었고 그 자리가 위치가 좋아요. 그 주차장도 넓고 하니까. 그 만일 로컬 푸드를 그게 참 성의 있게 잘하면 지금 그 농협마다 하는 데도 있지만 신흥농협 같은 데는 농협 입구에다 또 일반 아주 싸게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주차 시설이 좋잖아. 일단은 딴 데보다 안 낫겠습니까? 그죠? 지금 로컬푸드 하는 데 중에 우리가 이가 좀 낫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하면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매출을 많이 올린다는 그 목적이 아니지만은 그럼 소문이 나면 뭐 그게 되게 싼 대량으로 하면 옛날에 뭐 우리가 농수산물 센터 가서 우리가 구매하듯이 많이 오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예년에 비해서 예. 저희들이 볼 때 그 매립지에 새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또 도로도 생기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가 더 뛰어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상들을 예를 들어 처음 오픈할 때 그 아파트 거기라도 아파트 단지에 좀 돌리든지 안내판을 또 쓰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프랑카드라도 하나 쓰든지 오픈한다고 그래 해주면 거기서 인구가 많이 사니까 그죠? 그게 다름한 차로 가지고 이제 차도도 되고 인도도 맞습니다. 있고 인도도 이러니까. 연결되어 있고 육교도 새로 개설이 되었고 그게 참 위치가 괜찮지 싶고 또 주차를 갖고 와도 그 자리에 참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도 바로 옆에 옛날에 그 지적사항에 지금 두 군데 다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분명히 제가 공동구매해라. 공동구매해라 했거든요. 저번에 지적할 때
농협에서 공동구매해라 포도에 이 대한. 포도를. 예, 예. 근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났습니까? 지금 올해 네. 공동선별 출하회를 조직을 할 겁니다. 예, 그래 예. 언제 하겠노? 지금 저희들이 둔덕포도에 대한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브랜드 사업이 지금 끝나면 바로 이렇게 회를 조직해가지고 무조건 농협에서 예, 예, 그냥 일괄적으로 수매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 농협 비는 이름으로 하고. 공동 판매를 하는 이런 예. 형태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그래 하는 거는 좋은데 예. 농가에서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농업에는 대량 수매하다 보면 분명히 또 문제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몇 박스를 샀는데 하필 내가 받은 상자가 엉망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내가 받았기 다행이지 그걸 내가 선물을 줬을 때 그분은 여자입니까? 그 선물인데 선물 안 줬다 바꿔도록 할 수도 없는 기고 그런 문제들을 농업이 그거를 체인지하고 바꿔주는 걸 농업에서 책임지라. 예. 농가는 모르겠고 그제 농가는 일단 수매다 할 때 잔디 체크해가 보면 되고 농업에서 다 이거 체크를 해서 농협에서 교환할 수 있고 다 해줘야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 2번 했었는데 예.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농가에서 좀 참여를 기피하는 농가도 일부 있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그런 거 했습니다. 겁나서 뭐 안 하면 뭐 자기 개인적으로 해야죠. 예. 뭐 그래서 그래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5천만 원이는 이게 작년에 그 뭡니까? 브랜드 개발하고 그거 하는데 예, 5천만 포장지 원. 지원하고 그렇게 그 되는 5천만 겁니다. 원은 왜 듭니까? 저희들이 예. 이제 그 포도 브랜드 예. 네이밍을 지금 새로 이래서 둔덕포도가 아니고 예. 뭐 이름을. 다른 어떤 이 이름을 지금 용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작년에 포도 축제를 했잖아 우리가 그지? 예. 하면 그 축제 행사비는 어디서 감당? 그거는 농업관광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를 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겁니까? 예. 만일에 한다면 농업관광과와 둔덕면에서 예. 그 포도 축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이미지 처음에 할 때 없도록 좀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 의원님. 네, 그럼 제가 몇 개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둔덕 포도 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합니까? 농업관광과하고 둔덕면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다음에 그럼 우리 그 448페이지에 2022년도 보니까 우리 매출액이 그죠? 로컬 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 이래 가지고 예. 2021년보다 2022년이 매출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도 끝나고 근데 한 10억 정도 매출액이 작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10억이라면 굉장히 큰 감소폭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뭐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 뭐 21년도 물론 코로나 있었고 22년도 있었습니다만은 22년에는 조금 낮게 이렇게 매출이 나온 거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39억인데 29억. 코로나가 끝나던 시점인데 오히려 다른 데는 다 어떻게 관광객이고 뭐고 전체적으로 다 느는 거로 나는데 이것만 또 줄어 있어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그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출하량 자체가 좀 줄었다 보면 되겠죠. 출하량이 그때는 줄었고 지금 현재는 또 올해 들어서는 또 출하량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하량이 그러면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좀 더 많이 늘었습니까? 23년에는 지금 말이 늘어가지고 지금 놀 자리가 없어가지고 조금 뭐 다툼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분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시급하게 그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우리 로컬 푸드 예. 직매장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죠? 예, 그게 지금 저희들이 받는 물량에 비해서 전시할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고현동이나 아주동 로컬푸드 직매장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뭐 이거 했었는데 우리 농산물 통합 플랫폼 이게 지금
네이버 쇼핑에 입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모릅니다. 예, 네이버 쇼핑에 거제몰로 입점이 된 이거는 플랫폼 사용료를 네이버에다 또 예, 예, 내고 주겠네요. 있습니다. 예, 내고 있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지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너무 금액이 좀 매출액이 뭐 21년도는 6,600만 원, 22년도는 7,600만 원 이렇게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은 1,000만 원에서 계속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금액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뭐 되지가 않아서 내년 본예산에는 금액을 좀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데 별점은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평점 리뷰는 다 좋은데 이게 뭔 문제일까요? 그 매출이 7천 얼마밖에 안 된다니까 다들 이게 평점이 삼삼매물은 4.8 정도 되고 예. 그 다 제품마다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뭐 주로 많이 팔리는 품목은 뭐 유자 품목이나 죽순 제품 같은 게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거로 유자나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죽순이나. 했습니다. 근데 그럼 이걸 우리 이제 자체 플랫폼에 얹으면 예. 더 안 될 것 같은데 네이버 쇼핑이라서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어차피 지금 용역이 끝나면은 거기에는 뭐 관광, 숙박 이렇게 통합 플랫폼이 구축될 거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또 이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예. 이제 입점이 돼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뭐 우리 자체 플랫폼 하는 것도 뭐 물론 좋고 뭐 이제 이커머스까지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하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나 이제 우려되는 게 우리 자체 이렇게 플랫폼을 했을 때 이 유입 고객이 지금은 바로 그제 막 치니까 그제몰로 바로 이렇게 연동이 되게끔 우리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뭐 네이버에다가 만약에 검색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 플랫폼을 검색해서 들어오면 뭐 우리가 프리미엄 링크 이런 것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고립화돼 버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려가 있거든요. 기왕사 뭐 안 할 것 같으면 모를까 할 것 같으면 다각도로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세수입 부가징수 현황에 433페이지를 보니까 딴 걸 뭐 다 이해를 하겠는데 미수납이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한 건이고 109만 원입니다. 434페이지에.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납입을 하셨는데 이분만 109만 원을 미수납 상태인데 원산지 표시 위반 또 과태료 아닙니까? 이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원산지 표시 위반입니까? 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서 축산물을. 예, 예. 그러니까 수입 축산물을 그렇습니다. 예. 국산으로 그럼 소 이런 거 속였겠네요. 예, 그렇게 뭐 속여 팔다가 적발이 됐는데 예. 영세 이제 그 식당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납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본인이 분할 납부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영세 식당이네요. 예, 그럼 조그만 식당입니다. 조그만 식당을 적발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적발이 된 겁니까? 그럼? 저희들이 농산물 품질 관리원하고 예. 1년에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나갑니다. 무작위로 단속을 나가게 그럼 됩니다. 랜덤으로 했는데 그런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잘 키울 거제가 이제 3년 연속 이제 지방보조금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네요. 예. 이제 다른 데는 좀 변화가 있고 사람이 좀 바뀌긴 하는데 우리 이제 잘 키울 거제에서 이제 3년 연속 자부담 600 포함해갖고 3천만 원 보조금 2,4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뭐 이게 뭐 심의를 거쳐서 되는 부분이니까 이 심의위원들 거쳐서 되는 거죠. 농정 심의를 거쳐서 예.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한번 그 분석해 봅니까? 뭐 내가 보니까 제법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되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지방 보조금 중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드네요, 금액이. 뭐 저희들이 보조금 끝나면 보조금 정산 때 예. 자세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겠죠. 브랜드 및 CI, 상품 개발, 포장재 제작 등 지원 이래 갖고 이 제목도 안 바뀌고 2020년, 2021년, 2022년이 되면 그냥 매년 연차 연례 지원 사업처럼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냥 당연히 이 돈은 잘 키울 거제측에서도 우리가 하니까 당연히 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 성과 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키운 거제 여기 이제 법인의 명칭만 법인 이름으로 주는 거지 그 안에서 또 이제 또한 사업 50몇 대상자가 군데 농가가 있지 대상자가 또 않습니까? 매년 또 다릅니다. 아 그러면 이거 왔다가 만약에 50몇 개 농가가 있던데 예. 그럼 그것서 자기들이 또 금액을 배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느 한 농가를 지정해서 준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예, 겁니까? 그 법인에서 총괄적으로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지역 농가별 공급 현황을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는 70톤이네요. 총 7만 킬로그램 이제 정도 그 공급을 했었고 시범으로 했으니까 그렇고 2023년도에는 이게 계약 물량인 것 같은데 99만 3,929kg을 이제 공급하겠다고 막 이렇게 계획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산물 수요업이라 가지고 93만 8,000kg입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게 수산물만 많이 들어가나요? 전체 90%가 수산물인데. 지금 저희들이 급식하는 현황을 보면은 채소가 한 30%, 축산이 10%, 수산은 한 1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타입니까? 그거는 잘못된 이게 자료가 자료 오타일 수도 있겠다 그죠? 가공이 제일 많이 가공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50% 그러니까 정도. 저도 놀란 게 뭐냐면 2022년도에 7만 킬로그램인데 2023년도에 99만 킬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또 수산물 그럼 그 자료는 이 아마 자료가 수정을 해드려야 오타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수산물 여기에다 만약에 공원 하나 빼버리면 쫙 줄어드니까 한 10만 킬로 정도 뭐 10몇만 킬로 정도 수산물 되겠네요. 한 10% 정도 네.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싶었던 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이 수익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공산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생산품은 최대한 많이 좀 이렇게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이 농가 수익을 좀 올려서 그제도 가면 농사 지으면 도시에 근로자 그러니까 도시 노동자 생활보다는 이 보조금 받고 계약 재배해서 농사 짓는 게 낫다라는 그 하면 우리가 기농기촌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그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510농가 정도가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즉 계약이 예, 납품 계약을 납품 가능한 게 한 510농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그래서 지역 농산물이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이 예산이 우리 영내에 많이 좀 이렇게 이게 좀 갈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은 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책자 452쪽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추진 현황, 세분의 사업계획 세분의 선별 포장전 저온 저장고 물류시설 배송 차량 등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항후 계획으로는 6월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준공이라고 했는데 뭐 정확히는 언제쯤 준공이 되어집니까? 기술센터하고 같이 예. 종합적으로 준공이 될 겁니다. 7월 달에 준공이. 7월에. 그럼 준공이 되어지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그 이제 공공급식 센터하고의 이제 이게 언제 본격적으로 되어집니까? 저희들이 내년 저희들이 올해 시범 사업은 9월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에 까지 먼저 시범 운영해서 예. 이제 1월부터
이제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1월부터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거제시 먹거리 종합계획 구축 용역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게 최종 보고서가 2월 28일 날로 나왔습니다. 예. 뭐 책자에 조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지역 먹거리 종합 계획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순선한 체계가 구축되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형 농업 정대,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 부담 완화는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공공급식 종업센터가 거제시 중소미 안정적인 소동환상 거제시민의 건강을 봐도 책임지고 신뢰하는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 목적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따라서 농가 소득 정대라든지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을 통해서 특히 이 공공급식에 의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밥상을 제공한다 이런 뜻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내년 1월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공급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10가구 그럼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공급이 지금 저희들이 그 파강 바로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70톤에 한 76억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아마 내년도를 말씀하시니까 내년도 예. 본격 추진 때는 아마 이거보다 금액이 훨씬 더 올라가고 수량도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시범 운영 15개 학교 운영 당시 농산물의 170톤을 공급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5개 학교가 아니라 전체 학교로 크게 확단되어지잖아요. 70개 학교에 한 34,000명 이렇게 이제 늘어날 겁니다. 예. 70개 학교에 34,000명 아이들에게 이제 이 먹거리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러다면은 이제 생산자 뭐 이것을 우리가 충족할 수도 있고 뭐 부족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부족할 수도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내년에 생산자 조직을 이렇게 뭐 계약 재배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어느 만큼 이제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내년에 1월 달에. 일단은 계획이, 예. 아까 말씀드리는 그 500연lon가 위주로 지금 납품을 받을 거고요. 예.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지금 그 납품할 수 있는 농가를 쭉 더 발굴은 할 것입니다만은 이거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럼 510가구라면 대부분 중소농가 그렇습니다. 위주인가요? 어, 독립적인 중소농가. 중소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농가는 송진포 양파라든지 예. 하층의 감자라든지 이렇게 대단히 하는 곳은 그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측 가장 바람직한 그 계획으로는 생산자 조직을 마을 공동체 농장이라든지 농가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법인 뭐 단지 형 규모로 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들과 함께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이제 먹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 측에 대량 생산 체제, 아까 이런 형태의 생산 체제를 공급 농산물의 이제 표준화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 농장 내지는 법인 또는 생산자 재배 단지를 규모 있는 단지를 만들어서 계약 재배를 하겠다라는 게 주요 우리 계획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런 형태는 어느 정도 되어졌습니까 지금요? 뭐 법인 같은 거는 지금
구성이 다 돼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 단위보다는 저희들이 장목반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생산자 조직 현황을 한번 자료를 계획을- 줘보세요. 미리 제가 한번 받아보았어야 됐는데 일단은 그러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품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생산감정지가 구축되어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 그리고 가부족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계획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 품목은 어느 정도 우리가 내년에 본격 공급하는 형태로 하면 몇 개 품목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죠. 지금 92개 정도. 예. 92개 품목 정도로 지금 뭐 주로 뭐 92개 품목에 이제 가공품도 포함되는 거죠. 그뭐 거제에서 생산되는 거죠. 가공품도 포함됩니다. 예. 가지, 무, 토마토 뭐 가공품은 몇 개죠? 가공품은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섯 실제 개밖에 많지 안 않습니다. 됩니까? 뭐 그럼 나머지 92개는 가지, 뭐 무우, 대파, 쪽파 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당근만 거제에서 생산이 안 되지 전 농산물이 거제에서 생산이 다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농가에 이제 생산 또는 공급 의사를 물어보니까 한 92개 품목이 있더라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금 자료를 한번 주고 제가 아는기로는 오히려 가공품 품목이 아마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느냐. 우리 농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의 경우에 아마 90개가 될 수 있을까요? 가공품이 50%는 안 됩니다.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12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농가에서는 92개를 내놓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의미 있는 공급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고 또 표준화 상품이 표준화 이런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품목은 사실상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요 품목이라고 할 수 있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좀 표준화가 좀 곤란할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거제 지역에서 이제 공급급식센터에 어느 정도 물량을 그나마 채울 수 있는 주요 품목은 한 몇 가지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요. 뭐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제품을 말씀하시는 건데 뭐 가지, 무, 토마토, 감자, 예. 표고버섯, 대파, 쪽파, 부추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92개 품목입니다. 자료는 건 한번 제가 이제 뭐 질문하는 것은 이제 주요한 품목 예. 어느 정도 물량을 우리가 지역에서 논 성산물을 이제 상품을 좀 어느 정도 균일화 표준화 형태로 해서 이제 각각의 학교에 이제 제공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 주요한 품목 즉 우리 뭐 그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시고요. 이제 배송하고 이제 생산한 것을 이제 배송하고 집파해서 이제 학교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배송 체계는 어떻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배송 체계는 저희들이 9월 달부터 하는 시범 사업 때는 배송 차량을 9대 정도 운영할 계획에 예. 있고요. 내년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차량을 한 27대 정도가 소요될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7대는 어떻게 지금 이걸 갖춰야 되죠? 어떻게? 27대는 저희들이 위탁으로 예. 차량 부분만 위탁으로 이렇게 차량 부분만 위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떻든, 생산된 것을 우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이제 선처리를 하거나 저장고에 일단 보관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질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거점 집화 지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마을별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면 지역에 뭐 농협이라든지 이런 거점 집화센터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지? 거점 집화센터는 지금 계획이 없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냉동 트럭이 세 대가 있습니다. 예, 그 예. 트럭으로 저희들이 집화를 다 할 예정입니다. 집화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보관하고 그 그렇습니다. 선처리하는 부분은 또 전처리도 전처리는 거기서 직접 할 겁니다. 어디에서? 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안에 안에서. 전처리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주요 물량을 물어본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지역에서 낸 생산물을 우리 이제 공급지원센터에 그렇게 이제 공급하는 그 체계를 구축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과부족하는 것들이 품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지역에 난 생산물로도 충분한 통합지원사인데 충분한 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거의 모든 작물이 다 가능한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과일류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저는요, 그렇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우리 재배한 농산품이 이제 부족할 것입니다. 뭐 양파 정도, 뭐 어느 정도 100%를 이제 충족할 수 있다면 충족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것,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공급망을 채워낼 것인가, 또 그를 통해서 이제 가격을 안정적으로 맞추어 낼 것인가, 자,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가부적 농산물 생산 기반을 우리가 제대로 조사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9월 달부터 12월 사이에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하면은 아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더 명확하게 나타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내년 1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생산 기반을 또는 생산 조직을 구축을 하고 있는지, 또 품목에 대해서는 또 실제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또 소득 정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계약 재배라든지 마을 공동체 생산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챙겨서 따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도 이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요 관련해서 또요, 저 급식 관련해서 학교 급식 지금 가격 결정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요 학교 급식 결정 협의회 요거를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매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대면 회의를 하네, 그죠? 협의를 하네, 요거는. 그렇습니다. 그지?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 학교 급식, 식재료, 단가를 결정하고 협의를 하네, 이 협의회는. 그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이 시범 운영이라고 되어가 있거든요. 22년도 전년도에도 이렇게 네. 가격 결정 그거를 했습니다. 네. 가격 결정 그러면 협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좀 전에 이제 뭐 농산물 가공품 이렇게 식재료 말씀하실 때 이것도 내나 똑같은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산물하고 가공품이 아까 12개 품목이라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품목을 많이 있는 품목 중에서 품목도 결정하고 또 가격까지도 결정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한번 조금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예. 가격 어떤- 결정하는 것. 가격 결정은 아마 이제 한 달 전에 가격 결정이 이루어져야 학교에 있는 영양사항부들이 이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격 결정은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때는 거제산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거제산에 대한 결정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제산 이제 뭐 채소를 상추를 하나 팔려고 한다. 네. 그렇게 하면은 시장 가격과 다음에 영양사님들이 생각하는 가격, 그걸 절충을 해가지고 여기서 상추 가격을 결정을 해내는 겁니다. 네네. 예. 그러면 그 차액을 이제 차액은 이 음수가 지원- 아니고 그거는 식재료 차액 지원금 그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수농산물. 예. 그러면 요 가공품은 우리 뭐 거제에서 나는 농산물로 된 가공품을 말하는 겁니까?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우리 예. 지역에서 나지 않는데 나지도 않아도 않는데 거제에서도 그냥 가공하는 거제에서 것도 가공만 하면 예. 다 우리 거제 가공품으로 예를 이렇게 들어서 인정을 뭐 해 죽순 주시네요. 어묵 같은 경우 안에 명태살이 들어가는데 거제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러면 요 보니까 그 참석하시는 이 협의회 그 위원님들이 이제 우리 그 저 뭐 시에 이제 공무원 분들 들어가시고 교육청 담당자 들어가시고 또 영양사 선생님들이 또 한 4분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 공공급식 출하회 해가지고 한 분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예. 이분은 이제 농민 대표로 대표로 이렇게 들어가는 들어가시는 겁니다. 겁니까? 아,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농민에서 이렇게 한 2분 정도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아무래도 학교에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이걸 결정을 쓰다 보- 하니까요.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학교 네, 학교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영양교사님들을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면 지금 이게 협의거든요, 협의. 예. 근데 아까 협의인데 보면 이제 그 여기서 결정을 결정을 합니다. 한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시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심의 의결까지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지? 예, 예. 그러면 그 맞게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시범 운영이라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뭐 어쨌든가 저도 똑같은 의원님들하고 다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설 자리를 조금 이렇게 더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저도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시범 운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차후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를 잘 좀 마련하셔 가지고 좀 잘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뭐 어쨌든가 지금은 협의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뭐 심의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좀 제대로 기준을 좀 잘 마련하셔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연항에 1년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사업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드웨어 사업에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건축공사 원자재가 및 인건비 등 상승으로 시행계획 변경이 이루어다니는데 뭐 이거는 지나간 이슈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뭐 실제 사업비의 변동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보다 공사비가 워낙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설계도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71억 5천만 원 안에서 예, 돌릴 겁니다. 이 공사비를 저기하게 그렇습니다. 조정할 예, 거 아닙니까? 예, 돌릴 뭐 겁니다. 더 올릴 수도 없을 거고. 그렇습니다. 1년이나 늦어진다는 게 지금 뭐 예타 시군 같은 경우도 이게 사업이 평균 2년 정도 사업 그거보다 계획보다 2년 정도 늦게 이렇게 준공이 되는 게 뭐 우리가 거의 1년 다반사 정도 늦으면 양호한 겁니까? 거의 다반사가 그렇습니다. 아 다반사가 쉽지가 않다 일 추진이. 조금 그런데 우리는 하드웨어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겁니까? 이게 세 가지를 짓는 거 아닙니까? 예, 소프트웨어는 뭐 어차피 12월 달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뭐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빨리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빨리 하다가 또 안 돼뿌는 수가 있으니까. 예. 노재 의원님 추가질. 자, 한 해만 제가 조금 당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아까 답변을 했는데요. 제가 우려하거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저 관건은 이 사업의 먹거리 공공지원센터 사업의 관건은 생산자 조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가격 안정을 통해서 농가 소득에 이바지하는 것이 가장 큰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생산자 조직을 얼마만큼 이제 갖추고 또 그를 갖추느냐가 관건인데요. 그게 이제 가구별 농가에게만 맡겨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취지의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 주된 목적이 계약 재배단지의 조성,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마을별로 공동체 농장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이제 생산 재배 단지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바에보다는 훨씬 못 미치기도 하고요. 내년 이제 본격적인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의 가동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제에서 얼마만큼 품목별로 또 얼마만큼을 급식지원센터에 어떤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촘촘한 계획들이 이제 수립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품목 또 생산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되어진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게 실제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9월부터 우리 12월 시범 운영 과정에 생산자 조직, 품목별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거 성과를 이루내기 힘들어요. 내년 또한 이제 시범 운영 단계로 이제 여겨집니다. 생산자 조직을 1년 동안 실제 가동해보고 농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생산 재배 단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이고, 또 여기에서 품목에 있어서 과부족되어지는 것은 또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개선하고 바꾸는 노력까지 우리가 좀 더 긴 안목으로 가야 되고요. 지금 그 준비들을 좀 더 촘촘하게 잘해 주시길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재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정원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그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473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입니다.
거제형 아열대 작업 작물 활용해서 농촌 체험 관광 기반 구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예. 예,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현황하고 운영 실적 감사 실적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관련해서 불이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예산 사업보다 실적이 조금 적어가지고 이제 불용분된 부분들입니다. 예, 그 유기농 자재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을 안 한 내용이죠. 예, 예. 그 민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부정 의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보조 사업 절차를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거제 섬꽃 축제 작년에 이제 16회하고 올해 이제 17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이디어 구상이나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위원회는 지금 자문위원회는 한번 개최를 했고 저희들이 이제 국가 구조물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작업을 시작을 했고 저희들 참여단체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이제 참여단체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주차장 확대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차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잘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46억이 현재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추정 방법이 어떤 방법이 썼습니까? 요 개인당 쓰는 가격이 보통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비춰가지고 지금 하면은 한 그 정도 경제 파급 효과가 나온다고 예, 하고 알겠습니다. 축제 결과 관련해서 나온 내용 중에 작년에 젊은이들을 위한 콘텐츠 마련과 그 섬꽃 축제 서포터즈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좀 반영될 계획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8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한 농가당 한 대 3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 관련해서 임대를 어디에서 이 기계가 이동을 하게 됩니까? 우리 센터에서 나갑니까? 우리 지금 또 개발원에서 임대사업장이 있어가지고 그제면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배송료가 편도 만원, 왕복 2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역구가 북부 지역이다 보니까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오고 가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북부 지역에 이렇게 이제 거점으로 기계를 이렇게 이제 비치를 시켜 놓고 그걸 운반하면 거리도 가까워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두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인건비하고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올해 하청농협에서 농기계 창고를 이제 보조를 조금 해주시면은 자기들 농협에서 이제 내려오는 이제 사업비하고 해가지고 본인들도 이제 농기계도 구입을 하고 그러고 저희들도 이제 조금 미리 배송을 해야 될 것들은 거기서 조금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지금 그래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가 조금 예산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지금은 내년 본 예산에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청농협에서는 지금 땅을 먼저 매입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협업을 통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노후 불용 농업기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전에는 온비드를 통해서 전량 매각을 했었었는데 관내 농업인들이 이제 필요한 농기계들이 이제 농업인들한테 판매를 하면은 농업인들도 이기고 이리 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는 농업인들한테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매각이 안 된 것들은 온비드를 통해 가지고 일괄 매각을 했었습니다. 2번에 걸쳐가지고 다 매각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8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제 식물원 관련입니다. 우리가 정글돔하고 정글타워 관련해서 방문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익 금액 또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다. 그리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제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무슨 숲이죠? 숲소리공원. 숲소리공원에는 네. 카페 운영이 정말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이 많이 떨어진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카페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주차 부분도 그 원활하게 이제 주차를 할 수가 있고 오신 분들이 이제 그 구경하고 농업 개발원 쪽으로 이제 그 관람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도 가면서 이제 그 카페에 가서 조금 드시고 이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노하우가 있다면 서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추진 실적 관련해서 남부권 관광 거점 관련해서 누적 관람객이 우리가 100만 명이 돌파했다.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이거 관련돼서 우리 거제시의 홍보 포인트로 반드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우리 석꽃 축제 관련해서 어떤 간단한 이벤트를 또 필요하고 그리고 거제시 전체 홍보에도 이 내용을 반드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식물원 자원 관련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상당히 그 가족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홍보 포인트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 매체 장소 제공으로도 홍보를 지금 많이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계획적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코업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쪽 방송 매체에서 먼저 알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까? 홍보팀에서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저 방송 매체에서도 이제 와가지고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글 타워 고도화 두 개가 지금 슬라이드 두 개가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죠. 예. 그 18m하고 7m. 지금 이게 지금 그 체험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5억이 넘었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지금 5억을 새로 들어가지고 두 대를 더 설치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 저희들이 그 여름철에는 조금 비수기고 그 이제 한번 타본 사람들은 조금 난이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한 18m에서 하고 7m에서 조금 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잘 설치하시고 안전 관련해서도 잘 점검해서 무사고로 계속해 거제시의 하나의 좋은 체험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460,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시면, 간덕천 주변 개발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거제면에 이제 그 정글돔을 연계해가지고 좀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간덕천 주변에 좀 적극적으로 좀 뭐 개발을 좀 해서 뭐 여러 가지 많지만 뭐 습지 뭐 그다음에 뭐 사막관 조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한번 개나를 가려고 지금 예. 6월 말에 5월 말에 그 계획을 했었다가 그 시간이 여의치가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에 해가지고 군위하고 요 환경 친화적인 요 하천 개발돼 예. 있는 쪽을 견학을 한번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요게 지금 하천이라 가지고 그렇죠. 저희들이 그 임의대로 이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도하고 또 우리 시민 안전과에 있는 하천팀하고 이거는 연계를 좀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거제면 쪽에서는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신경 좀 쓰셔서 뭐 현지 답사도 다녀오시고 도하고 잘 협조해서 좀 빠른 시일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78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제시 농업개발은 이제 확장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498페이지가 중복이에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네. 똑같은데 이제 보니까 필지가 한 평수로는 8,7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그 땅은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요 부분은 저 식물원 앞에 예. 그 땅 부지를 매입하는 건데 28,714평방미터인데 아,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이 한 47% 정도 아, 매입을 했었고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한 기간은 한 2년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2년 정도 되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거 국유지까지 다 치면은 한 47% 정도 되고 예. 사유지만 봤을 때는 한 54% 정도 예, 매입을 그럼 했습니다. 이건 뭐 부지 매입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한농가 빼고는 조금 한데 한농가는 조금 완강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쪽은 저희들이 이제 실시계획 인가가 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뭐 수용이나 이런 예. 걸 뭐 거제면에 지금 안거도 도시 재생하고 연계해서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거제면에서는 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협조하셔서 좀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양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은 뭐, 암에 많은 팀장님들이 많으시니까 해외도 같이 가고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해외에서 그 사업하시는 그제가 고향인 그 사업가 가족들 여기 와가지고 참 케어해 준 거, 제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직접 또 이렇게 케어를 해 주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또 홍보합니다. 홍보 해가지고, 아, 정말 참 그제 잘 돼 있더라. 예, 특히 그 도움 때문에 왔답니다. 도움. 식물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있는 사람들이 또 전파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우리 그분들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또 이게 이제 또 입소문이 날 것 같고, 476페이지. 각종 축제별 평가 및 검토 반영. 요거는 제가 저 결산검사서 요걸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역사 문화 축제, 옥포대주 기준제전대 뭐 여러 가지 체육 축제, 관광 축제,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점이 분야별 행사와 유적지 관련하여 지원 조례 등 법규가 일단 미비하다. 그다음에 뭐 다른 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뭐 결국은 예산 문제일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거주 및 지역 출신 주요 인사, 역사, 문화, 체육, 뭐 예술인 명단 관리, 그다음에 지원 예우,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뭐 유치한, 뭐 이시우 작곡가, 뭐 요는 또 그 큰 우리 그 예술인 부분들, 역사적인 이런 부분들 또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결론적으로 지금 섬꽃 축제는 도비죠. 도 축제죠. 네. 이제 도 축제에서 한 개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 맞습니다. 국가 축제로. 예. 국가 축제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빅 파이브. 그래서 항상 이제는 아마 국가 축제가 되려면은 도 축제가 또 몇 년 해서 평가를 잘 받아갖고 이제 또 위로 또 신청하고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네. 도 축제가 국가 축제가 됐다가도 또 평가 잘못 받으면 또 떨어집니다. 이게 업다운 제도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예. 그래서 좀 만전을 좀 기해가지고 이번에 잘해가지고 다시 이제 한번 좀 사실은 공무원 아이디어 한 명이 세계적인 축제를 만드는다. 무슨 말이냐면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위원장 같은 경우도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분도. 예. 이런 예술 전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분 아이디어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이섬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공무원 3명이 각출을 했답니다. 예산을. 아, 이거는 될 것 같다. 내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해서 10짜리 예산 안 받고 공무원들끼리 예산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게 남이섬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참 피곤하시겠지만은 그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정말 세계적인 어떤 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 그 관광 자원이 활성화되고 그 지역에 발전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보는 관광에서 체험 관광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예. 또 이제 먹거리, 체험거리. 잠을 자야 되니까 야간에 뭐 볼 게 있어 잠을 잘 거 아닙니까? 이 결과는 나오는 게 뻔합니다. 어느 지역의 어느 축제가 왜 잘 될까?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겁니다, 결국은. 아니, 내가 직접 왔는데 내가 손님이 돼보면 아는 거예요. 뭐가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겁니다. 이 둔덕
그 포도 축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그제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이 이제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김다연이라는 어린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한산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통영 노래를 부른 거 아닙니다. 한산도 노래를 불렀어요. 이 친구가 한산면의 홍보대사랍니다. 통영시 홍보대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한산도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1,500만 원에 이제 스카웃을 해가지고 한산도 행사를 했대요. 그 시장의장 국회의원도 그거 다 갔고. 근데 1,500만 원 불렀는데 그 팬클럽들이 찾아와갖고 1억 5천 원어치를 사줬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지역 축제입니다. 지역 축제.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한 사람 이렇게 초빙하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파생 효과. 여기 보니까 뭐 46억 대 있네요. 파생 효과가. 예, 예,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관광객들이 밀려오는 시기라는 게 있고 뭐가 잘하는 거냐면은 비시즌 때 관광객이 없는 이 비시즌 때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축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게 하느냐. 그게 관광입니다. 매우 터지잖아요. 오지 말해도 오는 기간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고 지금 능포 수변공원 트로트 탑7 그 와가지고 이제 능포가 지역이 아닙니다. 전국구가 되어버렸어요. 능포 수변공원이. 그 사람들 그 경제 파급 효과 홍보비 어느 그 상상도 못합니다. 바람의 언덕의 장윤정 이런 것들은 홍보 효과로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 파급 효과라든지 팬클럽도 기본 2박 3일 한답니다. 하루 전날 와서 묵고 자고 그 다음날 파이팅 해가 또 묵고 자고 그 다음날 집에 가기 전에 또 쓰고 가고. 그러니까 항상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축제라는 거는. 그 다음에 능포 수변공원은 이제 앞으로 전국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수변공원을 앞으로 찾는 이제 그 관광객들이 이제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거 대비해갖고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해마다 트로트 가요제를 해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왜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아이고, 한번 왔다 갔다.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 기회를 얼만큼 활성화시키고 내 것으로 그 지역 것으로 만드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그 축제 때도 아까 우리 김준기 의원께서도 뭐 젊음 하면은 뭐 요즘 힙합 이런 쪽 K-팝 대세니까 그런 것들도 연구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481페이지입니다. 이거 농업개발은 해가지고 그 제가 이제 몇 가지 안 그래도 위에서 여쭤봤는데 이 농업개발은 하고 뭐 우리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시고 석사님들도 몇 분 계신다 하더라고요. 이 농업 그 기술센터 그러니까 부서에 참 그런 분들은 공부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컨퍼런스 하라 이 말입니다. 컨퍼런스를. 아니 우리 거제시의 날씨, 기후, 토양 뭐가 우리 다른 나라하고 잘 맞는지 공유하고 컨퍼런스하고 정보 공유해가지고 거기에 수출하는 겁니다. 홍보팀에서 하는 게 관광에서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바람의 언덕, 매미성, 뭐 파노라마 그다음에 이제 돔식물원이 꽤 인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좀 연계해서 하면 되고 지금 우리는 뭘 준비를 또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 지금 2030 부산 엑스포를 우리 잘 봐야 됩니다. 6천만 명이 올 가망성이 많대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기장, 울산, 경주 쪽으로 다 뺏깁니다. 관광객들. 그럼 우리 농업 그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그걸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거, 식품, 뭐 기타 등등 그 사람들 낙수 효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수 효과, 이 농수산물 홍보하는 그런 부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2030이 유치되게끔 우리 거제시의 역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플랜카드 하나 달아준 적 못 봤어요. 왜? 그 우리 관광객입니다. 그게 잘못하면 부산 경주로 다 저쪽 위쪽으로 뺏깁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유치 성공하라고 지금 블랙핑크니 뭐니 지금 전 국가 전 세계가 지금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가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2030 유치하는데 우리도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여를 해야 우리가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울산의 심리대밭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 한번 오시는 바람에 그 대박이 난 겁니다. 우리 저도 대통령께서 한번 만약에 오시면 우리가 대서특필해야 되고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회를 주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하여튼 그 박사급들이 많고 석사급들이 많으면 컨퍼런스 좀 해가지고 그 해외의 그 좋은 사례들 유치도 좀 한번 해야 됩니다. 자, 486페이지. 뭐 아까 뭐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하여튼 식물은 보니까 겨울에는 덥고 여름에는 춥다. 우리 그제 식물은 돔. 한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안에 뭐 시설이나 이런 걸 리모델링도 하고 좀 차별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전하고 그 뭐 저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고객이 편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재방문 이거에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방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김영기 의원이 항상 강조하는 스토리텔링. 내가 이거 마루 왔는데 이거 봤다. 야 우리 가족 데리고 한번 들어와야 되겠다. 그럼 뭔가 와가 감동을 먹어야 공부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말 안 불편하게 시설 문제 이런 것들도 꼭 좀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89페이지 식물원 주변 추가 부지 확보 계획. 이거 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뭐 사업비가 58억이고 39필지인데 이게 지금 이제 용도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식물원 주차장 이런 용도네,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상업지가 들어와야 돼요. 상업지가. 왜냐면 식당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 그러면 식물원 주변 이런 데는 숙소도 없고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1박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뭐 거제면이나 그쪽 주변에 뭐 먹거리도 좀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관광객들은 소주 한잔하고 잠도 자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돼야지 거기에 예, 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거기에 통영 가서 자버리는데요? 구경만 가서 하고 통영 가서 자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손님들 실컷 여서 구경할 거 다 하고 그 통영 가서 자버리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앞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농업 관광은 직접 좀 나가서 좀 진짜 홍보, 해외의 부서도 좀 만들고, 근데 서울에도 뭐 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서울에 뭐 세팅해가지고 그 종로인가 어디에 뭐 하나 했죠. 예, 예. 그거 해야 됩니다. 하루에 지하철 그 한 정거장에 유명한 지하철 하루에 몇십만 명이 거기 왔다 갔다 한답니다. 홍보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홍보만이 살 길이고 교류.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에 제일 파괴력이 있는 기업체. 이게 뭐 음식이 됐든 농수산물이 됐든 거기하고 그 파트너십을 못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예산만 낭비한다. 처음부터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파괴력 있는 기업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하여튼 잘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 483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김영구 의원님 질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농객 임대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임대 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공무직이 3명, 기간제가 3명입니다. 공무직 3명, 기간제가 3명. 예, 그럼 총 6명이다, 그지? 예. 그럼 이게 지금 추진사항에 보니까 건수하고 이 수입하고 다 나와 있네. 예,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지?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하천 농협의 그쪽 방향의 한 곳에 더 줄까 싶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중간은 뭐 조그마한 농사하는 사람들은 기계가 그지 뭐 산화도 별 필요도 없고 또 쓸모도 많이 없고 예, 맞습니다. 한 번씩 이제 쓰니까 이게 잘 우리 시에서나 농협에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해주면 그 농가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청 농협에는 자기들 돈으로 땅을 삽니까? 예, 그 땅은 그 농협 돈으로 사고.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럼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그 이제 농기계 창고 짓게 되면은 네. 이제 그 건축비에서 한 50% 정도를 이제 그럼 또 농기계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농기계는 지금 저 자기 저 사업으로 내려오는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 있는가 돈들이 봐요, 있어가지고 농협에는, 예. 그치?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은 나겠고 지금 우리 105대가 있거든요. 예. 그 작업기가 105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자꾸 손상이 오잖아, 그지? 쓰다 보면. 예. 그럼 이 AS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부품을 사가지고 네. 저희들 공무직 직원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술자들인가 봐요. 예, 예. 직원들이. 농기계를 이제 수리할 수 있는 할수 있는 요들입니다. 그러면 하청의 농협이 해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예. 아니면 뭐 그리 고칠 게 많이 없으면 이 팀에서 절로 좀 가서 도와주고 예, 저희들이 만약에 네. 그 도입이 조금 들어가면 남는 그 인연이 있으면 예, 그게 되면은 그쪽에 저희들이 기기가 그쪽을 가게 되면은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이제 수리는 저희들이 할 거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시작한 지는 11년도부터 저희들이 해가지고 한 2011 12년 정도 10년 예, 넘었죠. 됐는데 예. 지금 이 활성화된 거는 거의 20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농기계들이 많이 아직 그게 안 됐나요? 뭐 오래돼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한 8년 정도 일이 된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또 다른 폐기를 거. 하고 새로 사고 하는데 그 새로 산 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거의 전국에서 25등 정도를 해가지고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상사비 받은 거 저희들이 2억 가지고 지금 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쪽 북부 지역에도 좀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아마 그쪽 그 농업인들은 많이 필요하겠으니까 사실은 그제 그 오메 가면 만 원씩 주고 갔다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불편하지 싶었어. 참 내년 당초 예산에 꼭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490페이지네요. 친환경 임산부 농산물 지원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는 국비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사업도 하고 자체 사업도 하고 해가지고 621명한테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국비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도에서 이제 도비 사업으로 지금 책정하고 1회 추경도에 되면은 이제 내려준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저 업체 선정하고 지금 공고해가지고 업체 선정하고 이제 신청자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안 되면 도비는 지금 의회에서 거의 뭐 되는 걸로 맞습니다. 거의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근데 저희들 뭐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가 있잖아요. 예. 조례가 있어서 국비가 안 나와도 예. 우리가 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비가 얼마 나오느냐 그게 몇 프로 나오느냐 그게 문제다 그지? 예. 지급 부담이 적으려고 하면 예, 저희들이 지금 2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지금 간해시를 내려줘가지고 예,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월 달부터 이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한 600 농가 정도, 600명 정도 거의 지원이 됐고, 600명 임산부 그지? 예, 임산부한테 지금 지원이 7월에서 됐고. 12월까지 2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한 1년에 한 600명. 예, 근데 그 저희들 그 보건소에서 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임산부부터 시작해가지고 6세까지 영유아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게 조금 지원 신청률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리 신청률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 한 200명 정도 가지고도 뭐 가능하겠나 지금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산부만 그 중점적으로 좀 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빈틈 없이. 예.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충분히 또 도비 받고 해서 할 수 있고 우리는 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비도 또 투입돼야 되는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뭐 수산업 분야에서는 뭐 대구 축제가 거제를 대표한다면 우리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
거제를 대표하는 농산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난해 이제 코스모스 이어지던 축제가 중단되어지고 가장 이제 처음으로 포도 축제가 열렸습니다. 네. 둔덕 시골 체험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았기도 했고 또 거기에 주차장을 없어가지고 많은 일이 찾아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포도 축제에 대한 나름의 지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죠?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고 이때까지 그 둔덕에서 시골 부근에서 했던 축제들이 이제 도로가 1차선이 되다 보니까 양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은 사고 위험이 조금 많았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청마을 코스모스 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포도 판매량도 늘고 포도 농가도 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하게 되면은 지금은 저 둔덕뿐만 아니라 거제도 지금 많이 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또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판매 촉진 행사가 이루어진다 하면은 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축제 적은 예산이었습니다. 4천여만 원으로 네. 우리 예상보다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포도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결과 이제 이런 이제 교통 주차 문제로 인해서 둔덕 거기 체육공원으로 아마 장소를 옮겨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지는 것은 이제 바로 행사장의 포도 농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조금 어려운 점. 그 다음에 또 좀 그 운동장을 옮기다 보니까 농가 소득에도 조금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단조로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예산도 아마 9천만 원 이상으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에서 이제 축제를 준비하고 또 주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첫해 포도 축제가 이제 성황리에 마쳤고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나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 축제 끝 마무리까지 우리가 어떻든 농업 관광과 축제의 전문가는 아마 과장님이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조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좀 개입해서 성공리에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농가 소득에 대한 우려 문제 그래서 농가 소득으로 이어줄 수 있는 판매장 시설에서부터 체험 프로그램을 이원화한다거나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492쪽의 지세포 꽃동상 조성 현황 관련되어집니다. 제가 한 번은 건의도 드렸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세포항에 많은 이들이 찾습니다. 빼어난 해안 경관이라든지 또 관련 요트라든지 콘도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세포항에 있어서 옥의 티라면은 어디였느냐 하면 저는 지세포 진성 선창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세포 진성이라는 도지정 문화재가 있었어. 오히려 도지정 문화재가 있었던 곳에 성곽이 허물어지고 온갖 잡풀들이 어저께 되어져 있었던 것은 매우 지저분한 지역으로 지세포항이 옥의 티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거제에는 여러 도지정 성곽이 많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지정 문화재 수준에 있다 보니까 성곽 정비, 복원, 용역이라든지 계획은 수립되어졌지만 전혀
복원과 정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규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갖 자풀들로 흉물이 되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진성 꽃동산 조성 사업이 적은 예산으로 불구하고 지저분하고 흉물스럽게 비춰졌던 그 인근 주변을 그야말로 또 다른 지세포의 상징으로 아름다운 경관으로 변모시키는데 제가 크게 기여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도 저 예산으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졌으며 큰 성과를 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이와 같은 사업들이 조금 더 모델이 되어져서 확대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관광가에서도 이 사업 모델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공고지에 수십 년간 이제 조성했던 우리 강명식 어르신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파종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금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가와 좀 협의하고 협력해서 예전에 아름다운 수서나 공고지 꽃동산을 만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공고지 관련돼서 관광가하고는? 지금 자제분하고 음. 한 2번 정도 만났었는데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도 조금 편찮으시고 해가지고 조금 그 시간이 여의치가 안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조금 그 다시 관광가하고 만나자고, 예. 또 어쨌든 지역 주민 이장님들과 함께 지금 황무지로 변하다시피 한 아름다운 공고지 꽃동산을 우리 농업관광가가 또 나서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 지금 이런 성곽 도지적 문화재 성곽들이 황폐화된 데가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은 않도록 물론 이제 둔동기성에 이어서 옥상금성이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 사적으로 이제 성격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면 나머지 한 10여 곳에 이르는 여러 성곽들이 황폐화되다시피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이와 같은 성과들을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타 진성에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 내지는 도지적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나 온갖 규제로 인해서 흉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성과를 아마 그 지역에 새롭게 한번 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 부분은 사실상 이제 문화재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농업관광가 인원이 24명입니다. 24명이 모든 바깥에 꽃 심는데 다 동원을 시키라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들을 일일이 저희들이 말은 못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문화재든 어디든 간에 저희들 그 제시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는데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관광가나 뭐 저희들이나 같이 해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좀 조율을 해서 조금 전에 노자 의원 하시는 말씀은 맞다고 봐지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강구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동의를 표한 부분에 대해서 더 고맙습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농업관광가에 또 커다란 짐을 안겨주는 그런 형태가 또 되어진다는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 문제에 관한 것은 좀 공유하고 협업을 통한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가 또 인력에 대한 또 업무 가중을
가져오는 결과로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요. 뭐 TF라든지 아니면은 기간제 전문가가 들어가는 기간제 중심의 별도의 TF 조직도 한번 국장님께서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두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 지금 거제 식물원 내 고향상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거제시 농산물 가공 협동조합에서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네, 그죠? 예. 이제 거제에서 생산되는 이제 농산물 가공품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맞죠? 저도 가 보니까 그 굉장히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관광객들이 그냥 식물원에 오신 분들은 거의 거기를 한번 이제 스쳐서 지나가는 뭐 예. 그런 데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거제에서 나는 이제 뭐 가공품하고 뭐 이런 거니까 우리 그 장승포 마을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장승포 어묵이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제 그 우리 협동조합 이사장님이 그 개인적으로 그 부탁을 하셨는데 그 정말 그 맛은 제가 책임을 집니다. 수제 100% 수제 어묵이고 그 밀가루가 1%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거하고 또 우리 그 장승포 그 마을 기업 그 토박이 협동조합에서 나오는 그 도랑사구 그 막걸리 예, 예. 하고 요런 좀 이렇게 그 굉장히 제가 그 봤을 때는 가격은 모르겠는데 뭐 퀄리티하고 맛은 제가 보장을 하거든요. 예. 이런 좋은 상품들이 가공품들이 또 그 고향상 안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이제 저 사실은 거제면에 계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 그 거제 식물원 지금 입장료가 5,000원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 말씀은 그 뭐 다 느끼시겠지만 일단 뭐 정글돔이나 이런 데 구경을 하고는 그냥 가잖아요. 예. 그죠? 그 지역에서 단 뭐 그 식사도 한번 안 하고 가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입장료에 한 5,000원 정도를 지역 이렇게 화폐나 상품권으로 이래 해가지고 거제면에서 쓸 수 있게 거제면의 지역 화폐로 해가지고 한 10,000원에 이렇게 입장료를 파는 거죠. 입장권을 팔아서 5,000원은 이제 그냥 자기들이 쓰는 거니까. 그죠? 입장료는 5,000원이고 5,000원은 이제 그 플러스해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또 이렇게 조금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게 그렇게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그 좀 평소에는 너무 이렇게 상권이 조용해서 좀 이런 뭐 방법이 있으면 또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뭐 좀 상품이 좀 경제가 조금 그 상가가 조금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명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자료 받은 게 있어가지고 예. 그 말씀을 좀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기계 임대사업 정말 잘하고 계시는 부분을 그래도 수치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또 동네방네 자랑을 해야 되니까 잘하고 2019년도에 지원 대수가 470대에서 2022년도에는 1883대 지원 일수는 696대 6일에서 2674일 임대료는 1360만 원에서 5187만 원 이렇게 아주 잘하고 있던, 잘하고 있으니까 뭐 2억도 그것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런데 그 민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집을 말아주는 기계를 뭐라고 그럽니까? 베일러입니다. 예? 베일러. 베일러. 예, 예. 아, 베일러. 그 베일러가 한 대 뿌리라면서요. 예, 사각 베일러가 지금 한 대 지금 뽑습니다. 예. 우리 그제도에. 예, 예. 근데 그제도가 이제 농업을 하는 데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제 남부, 뭐 동부 이쪽에 있고 연초, 연화장이 있다 아닙니까? 예, 저쪽으로. 한 대뿐이니까 이 지원이 잘 안 된다고 그 베일러 한 대 더 사달라던데 그게 한 6,400만 원 정도 한다면서요. 사각 베일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축정파 때 있을 때는 그 정도는 안 한 것 같고. 안 했습니다. 예, 저게 원형 베일러 같으면은 한 그러니까 그 정도. 원형- 예, 원형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걸 하는데 그 문제는 그 원형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원형 베일러 감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그 랩으로 가지고 또 네. 감아야 되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나고. 뭐 아무래도 기능이 더 들어가면 더 비싸지겠죠. 예, 저희들이 그게 그 원형 빌려를 한번 사가지고 저희들이 비치를 했었었는데 빌려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예. 농민의 한 분이 예, 저보고 찾아가지고 한 대 더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예, 또 예. 그러고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앞전에 내가 했던 그 EM 용액 시설 예, 예. 그 결산 때 말씀드렸는데 1억 얼마 든다고 했다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도시 농부들 공급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예. 우리 농부들도 또 많이 원하기도 한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제 친환경이 대세기도 하고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인지 모르겠는데 그 농약 대신으로도 뿌리고 뭐 다 용도로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 농약은 아니고 이제 그게 영양제다 보니까 예, 네. 그 병해충에 이기는 그렇죠. 그걸, 아, 그 면역력이 올라가. 면역력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쓰신 분들은 좋고 또 나중에 판매를 할 때도 우리는 EM 용액 넣어가지고 이거로 농사 짓다 이러면 더 또 어떤 이제 유기농 대접도 받고 뭐 더 좋은 가격에 안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필요하면 정설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검토 한번 저희들이 해보시고. 예. 그리고 제가 진짜 드리고 오늘 의원님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데 우리가 저쪽에 팀장님 두 분하고 공무 국외 연수를 예. 갔다 왔습니다. 싱가포르를. 갔다 오면서 우리가 그 포레스트 클라우드하고 그 이제 그 돔 두 개도 보고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필리핀 필리핀 아니고 싱가포르 전체를 4박 5일이었죠 거의 이제 구석구석을 다 봤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논의가 됐던 게 이건 한번 적용해보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슈퍼트리가 있습니다. 예. 예, 슈퍼트리를 그제 식물은 주변에다가 내 마음 같으면 고현항에 갖다 놓으면 쉽겠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뭐라고는 생뚱맞을 수 있고 우리가 능포항이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시는 게 그제 식물원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이래가지고 섭지 생태관 그리고 기후변화 생태 공원 조성 사업하고 또 뭐 계속 확장을 할 거 아닙니까? 예, 203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400m 토지만 70억 그 예, 또 전체 사업비로도 16억, 416억이네요. 예. 예, 이렇게 많은 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 퍼스트 카피라고 해요. 요즘은 뺏기는 것도 먼저 뺏기는 사람이 맞습니다. 예. 그 효과를 누린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모방송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 만들어가는 건데 좋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건설비도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 그 구조물 그 설치를 한번 그 어디 용역이든 한번 넣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또 공무국의 연수를 어회야 그 우리 또 부서가 담당 또 농관광과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이 아무런 이렇게 액션이 없으면 그 공허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용을 그 식물원 주변을 이제 아예 이제 뭐 그쪽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돈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좀 저는 슈퍼트리처럼 그런 좀 랜드마크적인 어떤 구조물 거기처럼 12개는 못 해도 한 3개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6개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조동영 의원님은 근데 좀 필요하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예, 말씀 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고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고민만 하다 말 수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우리 의원님들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관광과정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관광과 소관 행정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위원회 감사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6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